자, 지도 보시면은 빨간색 색깔 칠해진 부분이 미국의 오리건주를 표시해 놓은 지역입니다. 이번 사건이 미국 오리건주에서 1983년도에 있었던 범죄 사건이에요. 피해자 가족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자, 왼쪽에 성인 여성이 다이앤 다운스라는 이름으로 당시 38살이었어요. 이혼한 뒤에 혼자서 아이 셋을, 딸만 셋이에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집배원 일을 하던 여성입니다. 사건 당일 밤 다이앤 다운스의 이 가족이 낮에 외출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딸 셋과 함께 차를 타고 시골길을 지나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차에서 자고 있었고요. 다이앤 다운스는 조용히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밀러로 차량 한 대가 계속해서 따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인 줄 알았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갈림길을 몇 번 지나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이앤 다운스의 차를 계속 뒤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차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를 세웁니다. 뒷차를 먼저 보내려는 거죠. 그래서 차를 세웠는데 뒤따라오던 차도 따라 멈추게 됐어요. 이 차에서 사람이 내립니다. 그리고 다이앤 다운스의 차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권총을 꺼내들더니 겨눕니다. 그리고 차 열쇠를 달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다이앤 다운스가 열쇠를 주면 안 되겠죠. 열쇠를 주지 않고 길 옆에 수풀로 던지려고 하자 이 남성이 뒷좌석에 있던 아이 3명과 엄마 다이앤 다운스를 총을 쏘고 달아나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가운데에 있는 7살 딸이 사망합니다. 사망하게 되고 엄마와 남은 아이 둘은요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현장이 근데 시골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CCTV도 없었고 범행 자체가 야간에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탓에 경찰이 범인에 대한 단서 일체를 수집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1년이 지나게 됩니다. 사건이 미해결된 사건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건을 쫓고 있던 수사관에게는 새로운 정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 다이앤 다운스의 주변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수사관은 다이앤 다운스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년 전이죠. 수사했던 파일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다이앤 다운스의 당시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그때는 안 보였던 게 새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총기 사건 당시를 떠올려 볼게요. 다이앤 다운스가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 차가 따라왔어요. 차를 세우니까 따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웬 남자가 내려서 총을 거누면서 열쇠를 달라고 했죠.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낯선 차량이 따라오고 있으면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밤 시간에 계속 도망을 치는 게 정상인의 사고이지, 차를 세우고 상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건요 보통 사람의 심리 상태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 이건 심증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정적인 다이앤 다운스가 범인이지 않을까 하고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 다이앤 다운스라는 여성을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를 했어요. 일단 그건 눈에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번 재판이 다이앤 다운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학대한 사실이 과연 있는가에 관한 재판이었지만,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에 1년 전에 있었던 그 총기 살해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반전돼 버립니다. 목격자가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둘째 딸 크리스티안이었어요. 크리스티안은 자신의 엄마가 범인이며 큰언니를 1년 전에 살해하고 자신과 동생들을 총을 쏜 뒤에 달아났다라는 증언을 갑자기 해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자신의 딸 때문에 이제 용의자로 몰리게 된 살해 용의자죠. 다이앤 다운스는요, 자기 팔에도 당시에 총을 맞았다라는 자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티안의 증언으로는 엄마가 의심을 받을 테니 자기의 총 맞은 흉터를 보면서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자 다시 이 둘째 딸이 증언을 합니다. 엄마 팔에 난 총 자국은 우리를 쏠 때 자기가 범인으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자기의 팔에도 총을 쐈다라는 증언을 덧붙입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다이앤 다운스는요, 변호사를 고용해버려요. 그래서 총을 쏜 낯선 사람은 둘째 딸인 이 크리스티안에게 위증을 하라라고 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무죄를 계속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건의 법정 공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차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경찰은 총기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황들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 이외의 단서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내막은 결국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역시 문제가 이 다이앤 다운스의 아동학대에서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총기 사건 직전에 엄마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다이앤 다운스의 딸들을 싫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이앤 다운스가 자기 남자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총으로 쏘게 되었던 거죠. 다시 또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렸어요. 다이앤 다운스는 이번에 자신의 혐의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결국 다이앤 다운스는요, 자기 딸에 대한 존속 살해와 학대 혐의로 5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무리 새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한들 자신이 낳은 딸을 살해하면서까지 남자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가능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이앤 다운스에게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이 자리 잡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어릴 적 이 다이앤 다운스의 성장기를 알아보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이앤 다운스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요, 성경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강제로 퇴학이 됐어요. 이유가 같은 학교 남학생들과 이제 문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온 것이 이제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퇴학한 후에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왔게 됐고요. 첫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금방 이혼하게 되고 두 번째 남편과 재혼했지만 다시 1년도 못 가서 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을 만났던 게 이번 사건의 시작이었죠. 다이앤 다운스는 결혼을 3번이나 하면서 더 이상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새 남자친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거고 살해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자신의 아이를 직접적으로 총을 쏴서 살해하게 된 직접적인 결정적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이앤 다운스는 아마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대로 된 성윤리관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성장했던 걸로 보여져요. 이것에 관해서 주변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것은 곧 제대로 된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성을 만나면서 맺어지는 관계에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채로 성인이 되었던 거고요. 자신의 주체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남성이라는 존재가 항상 자기 주변에 있어야만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히면서 결국 살인으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의 성교육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성인이 되기 전 아이들이 배워야 할 성지식이 얼마나 이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을 보면요, 핵심이 임신과 피임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아는 것이 전부예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성교육이 되지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지해야 되고요. 올바른 이성관을 통해서 성숙된 자아를 갖추는 것이 제대로 된 성교육의 시작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바른 윤리관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 하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면서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물림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료가 되고 남은 두 딸과 교도소에서 나왔던 아이도 모두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사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1987년 다이앤 다운스가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미리 탈옥을 계획했습니다. 계획대로 교도소의 울타리를 자르고 트럭을 탄 뒤에, 교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트럭을 탄 뒤에 도망쳤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망치던 다이앤 다운스는요, 길에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한 부부의 차를 얻어 타고 도주하면서 행방이 묘연해져 버렸어요. 경찰들이 놓쳐버린 거죠. 그러자 FBI를 동원해서 국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요. 수색 끝에 다시 한번 검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형에 5년을 추가하게 되면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죠. 아마 지금쯤 교도소에서 사망은 아닐 것 같고, 최근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많이 늙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983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있었던 다이앤 다운스 총기 존속 살해 사건이었습니다.